안녕하세요. 파이어 연구소 소장 파이어 파파입니다. 오늘은 파이어 무엇인가? 파이어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파이어는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 경제적 독립을 통해서 은퇴를 빨리 한다는 것인데요. 파이어의 의미를 확장해서 해석하면 경제적 독립을 통해서 은퇴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어족들을 연구한 강환국 작가님의 파이어 책을 읽어보면 파이어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경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파이어는 경제적 독립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 활동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어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파이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1년 지출의 25배를 순 자산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연 지출의 25배 근거는 트리니티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트리니티 대학에서 근무하는 새 교수들은 은퇴한 후 매년 자산의 퍼센트를 지출하면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고도 굶어 죽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한 뒤 결과를 논문으로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주식의 100% 투자 시 매년 지출 비중과 생존 가능성에 대해 순 자산의 3%씩을 매년 쓰면 자산을 잊지 않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예를 들어 순 자산이 10억이라면 10억의 3%, 즉 3천만 원을 매년 쓸 경우 원금 보존 확률이 15년 후 100%, 20년 후에도 100%, 25년 후에도 100%, 30년 후에도 100%라는 연구입니다. 주식의 100% 투자 시 연 지출 비중을 4%로 하면 15년 후 100%, 20년 후 100%, 25년 후 100%, 30년 후 95%가 생존 가능합니다. 주식의 100% 투자 시 지출 비중을 5% 하면 15년 후 100%, 20년 후 88%, 25년 후 87%, 30년 후 85%가 됩니다. 이번에는 주식의 75% 채권의 25% 투자 시 매년 지출 비중과 생존 가능성을 알아봅시다. 자산이 3% 지출 100% 자산을 따먹지 않고 생존 가능한다면 매년 순 자산의 4% 지출 시 30년 후 98% 생존율이 가능합니다. 주식의 50% 채권의 50%로 투자 시 매년 지출하는 비중과 생존 가능성은 순 자산의 3%를 지출하면 100% 생존 가능하며 4% 지출 시 95% 생존율이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온 결론은 은퇴한 시점에 자산의 50에서 100%를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채권에 투자하고 총 포트폴리오의 3에서 4%를 지출한다면 30년 후 자산이 고갈될 가능성이 5% 미만이 됩니다. 이 결론 덕에 4% 룰이 생겼습니다. 매년 총 자산의 4%를 지출하면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을 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연 지출의 25배를 순 자산으로 모으면 경제적 자유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자신은 연 2천만 원으로 만족스럽게 산다고 가정하면 5억이 되면 경제적 독립에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B라는 사람은 연 6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순 자산이 15억이 되어야 경제적 독립이 달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순 자산을 20억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쓸 수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순 자산 20억을 연 평균 6에서 8% 수익률에 투자한다고 하면 수익금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그 중에 2에서 4%는 인플레이에 대한 재투자를 하고 남은 8천만 원으로 원금을 까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연 8천만 원을 달로 환산하면 월 66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는 경제적 독립은 부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파이어란 경제적 독립을 통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동시에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6에서 8%의 연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이 방법론은 앞으로 우리 파이어 연구소와 함께 스터디하면서 자신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간다면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어가 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파이어 연구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어 연구소 소장 파이어 파파입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트리니티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연 지출의 25배를 순자산으로 모으면 파이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이어에 성공한 사람들도 더 많은 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0원에서 100억 만들기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5년 동안 0원에서 1억 만들기.
영원에서 1억을 만들 때까지는 투자를 잘해도 큰 차이를 보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저축이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종잣돈을 만들어서 미래의 파이어에 대한 준비 과정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한다면 5년에 1억 모으기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월 167만원 저축한다면 5년 후에는 1억이 만들어집니다.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요. 지출을 줄이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 집에서 살기입니다. 독립을 하게 되면 월세뿐만 아니라 식비, 전기요금, 인터넷 요금, 가스, 요금 등등 많은 부대 비용이 지출됩니다. 독립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세한 지출 항목이 아주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 보아도 67만원 이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지출됩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량 구입비, 이자, 주유비용, 보험금, 기타 비용을 모두 더하면 1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기계 고장이 있을 시에서는 추가 요금이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 예만 합쳐도 167만원이 되는데요. 167만원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금액이죠? 우리가 1단계 목표 달성을 위해 월 저축 금액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세 번째는 충동 구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보고 있으면 사고 싶어지는데요. 무언가를 사고 싶다면 그 자리에 바로 사지 말고 시간을 두고 사길 바랍니다. 며칠 지나고 나면 대부분 생각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도 사고 싶다면 할인 사이트나 중고물품 거래를 이용하면 현명한 소비가 될 것입니다. 1단계 기간의 중요한 포인트는 저축을 하면서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부터는 투자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단계입니다. 월 167만원 꼭 성공하세요. 2단계는 10년 동안 1억에서 10억 만들기. 1억에서 10억 만드는 과정은 수입, 지출, 투자가 모두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입도 최대한 늘리며 지출도 줄이고 투자도 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투자 없이 저축만 한다면 한 달에 750만원씩 저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투자가 중요합니다. 만약 연복리 수익률이 10%라면 월 350만원 저축을 하면 됩니다. 연복리 수익률 15%라면 월 225만원 저축을 하면 됩니다. 연복리 수익률 20%라면 월 117만원 저축하면 됩니다. 만약 투자를 잘해서 연복리 수익률이 25%라면 월 17만원 저축으로도 10년 안에 10억 만들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월 저축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1단계에서 투자 공부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을 생각나시죠? 연복리 수익률 25%로면 너무 좋겠네요. 이 시기에는 수입의 증대도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이라면 연봉도 높이고 부업도 병행하며 성공 확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3단계는 20년 동안 10억에서 100억 만들기. 10억에서 100억 만드는 과정은 투자가 절대적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투자에만 신경 쓰면 되는 시기이므로 오히려 어렵지 않습니다. 저축을 하지 않아도 20년 동안 연복리 수익률 13%면 원금의 10배가 됩니다. 이는 10억에서 100억까지는 20년 동안 연복리 수익률 13%로면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3단계까지 오는 과정에서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한 분이라면 부담 없는 수익률입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기타 등등 어떤 분야의 투자도 상관없습니다. 연복리 수익률 13%로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영원에서 100억 만들기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조금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결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이룰 수 있는 연복리 수익률 10%에서 20%로 계획을 수립하여 성공 확률과 자신감을 높였습니다. 계획을 세운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미래 모습은 확연히 달라져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100억 만들기 계획을 수립해 보았으며 개인 능력에 맞는 전략으로 목표를 달성하길 기원합니다. 파이어가 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파이어 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어 연구소 소장 파이어 파파입니다. 여러분은 72의 법칙을 들어보셨나요? 복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법칙인데요. 72를 연평균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연평균 수익률이 8%라면 9년이 지나면 원금의 2배가 됩니다. 만약 18%의 연평균 수익률이라면 4년 후 원금이 2배가 되겠죠. 72의 법칙을 제시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인데요. 그는 복리의 위력을 가르쳐 인간의 가장 놀라운 발명 중
하나로 꼽으며 세계의 8번째 불가사의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복리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이 인용되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626년 네덜란드의 서인도 총독 피터 미누이트는 24달러를 주고 미국 인디언들에게 맨해튼 섬을 구입했는데요. 이에 대해 만약 이 24달러를 받았던 인디언들이 매년 8%의 복리로 24달러를 운용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380년 동안 복리 8%로 24달러를 운용한다면 그 금액은 대략 121조 달러로서 맨해튼 섬을 모두 사고도 돈이 남게 됩니다. 만일 매년 8%가 아닌 매년 10% 수익률이었다면 121조 달러 1000배만은 12경 9천조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만일 단지로 24달러를 운영했다면 어떤 결과 나올까요? 만일 달리 8%로 24달러에 대해 계산을 하게 되면 380년 지난 시점의 총 금액은 754달러입니다. 754억 달러가 아닌 그냥 754달러입니다. 만일 달리 10% 수익률이라면 936달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긴 시간의 사례를 소개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고 싶다면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투자 기간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 워런 버핏을 부자로 만든 것은 80년이라는 압도적인 투자 기간입니다. 1억 원을 수익률 13%를 적용하여 기간에 따른 수익금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억 원을 수익률 13%로 10년 투자했다면 3억 6,400만 원. 1억 원을 수익률 13%로 20년 투자했다면 13억 2,700만 원. 1억 원을 수익률 13%로 30년 투자했다면 48억 3,700만 원. 1억 원을 수익률 13%로 40년 투자했다면 176억 2,700만 원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금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누리고 싶다면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복리의 마법은 빨리 투자할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20대 30대이거나 자녀가 있는 부모, 귀여운 손자, 손녀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이라면 다음 사례를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A와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한 달에 300달러를 투자하길 결심했는데 A라는 친구는 19세 저축으로 시작해서 8년 동안 지속하다가 27세에 중단했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모은 돈은 총 28,800달러입니다. 그 뒤로 A의 종잣돈은 연 10% 복리로 불어났습니다. 65세 퇴직했을 때 A가 얻게 된 돈은 얼마일까요? 186만 3,287달러입니다. 투자한 금액 28,800달러가 200만 달러로 불어난 것입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한편 친구 B는 투자를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친구 A와 똑같이 매달 300달러를 납입했지만 투자를 시작한 것은 27세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실하게 65세까지 39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300달러를 납입했습니다. 그의 돈도 연 10% 복리로 불어났기 그 결과 65세 은퇴한 B는 159만 8,733달러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5배나 적은 투자 금액으로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일찍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신의 자산을 방대한 재산으로 불려줍니다. 복리의 마법을 위한 두 번째 요소는 투자 금액입니다. 영원에서 100억 만들기 1단계에서 소개한 내용 중 1억 만들기까지는 투자보다는 저축이 중요하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아주 작은 돈으로는 투자는 잘해온 의미 있는 결과의 차이를 보이기 힘듭니다. 이 내용은 영원에서 100억 만들기 3단계 비법 영상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은 위에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연 복리 수익률 13%에 30년을 투자한다면 4,800만원이 됩니다. 1000만원으로 연 복리 수익률 13%에 30년 투자하면 4억 8,300만원이 됩니다. 1억으로 연 복리 수익률 13%에 30년 투자하면 48억 3,700만원이 됩니다. 같은 수익률, 같은 기간인데 수익금은 100만원 투자했을 시 4,700만원, 1000만원 투자 시에는 4억 7,300만원, 1억 투자 시에는 47억 3,700만원입니다. 투자금이 100만원이었다면 30년 동안 4,700만원의 수익을 거둔 반면 1억 투자 시 47억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종잣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지 실감나시죠? 여러분 중 1억 만들기에 성공한 투자자라면 이제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복리의 마법이 여러분의 자산을 키워줄 것입니다. 복리의 마법 세 번째 요소는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은
가장 어려운 요소이면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단기 수익률은 높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억 원을 연평균 복리 수익률 6%에 30년 투자했다면 6억 200만 원이 됩니다. 1억 원을 연평균 복리 수익률 12%에 30년 투자했다면 35억 9,400만 원이 됩니다. 1억 원을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10%에 30년 투자했다면 383억 9년 6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투자를 아주 잘해서 연평균 수익률 25%를 달성했다면 1673억 9,500만 원이 됩니다. 물론 같은 금액 1억 원, 같은 기간 30년을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금액, 같은 기간을 투자하고 1600억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놀랄 따름입니다. 작은 수익률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투자 기간, 투자 금액, 투자 수익률이라는 복리 마법의 3요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복리의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리의 마법사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복리의 마법 3요소를 잘 활용해서 경제적 독립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파이어가 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파이어 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어 연구소 소장 파이어 파파입니다. 파이어가 되는 그날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함께해요. 오늘 영상은 시장 폭락의 공포를 잠재우는 7가지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주제에 앞서 조정장과 약세장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장은 시장 최고가에서 최소 10% 하락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약세장이라 함은 시장이 최고가에서 최소한 20% 이상 하락한 경우를 말합니다. 시장 폭락의 공포를 잠재우는 첫 번째 팩트는 1900년 이후 조정장은 평균적으로 거의 매년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 조정이 실은 늘 일어나는 흔한 일임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봄, 여름이 지나면 가을과 겨울이 오듯이 해년마다 일어나는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조정장의 지속 기간은 평균 54일입니다. 대부분의 조정장은 우리가 알아보기도 전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조정장에 들어서면 감정적으로 동요의 주식을 팔아버리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원래 고통과 괴로움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 100년간 조정장의 하락폭은 평균 13.5%에 불과했습니다. 198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하락률은 14.2%였습니다. 주가 하락은 금전적으로 꽤 견디기 힘든 타격이고 불확실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실수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거기서 굴복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버틴다면 폭풍우는 금세 지나갈 것입니다. 시장 폭락의 공포를 잠재우는 두 번째 팩트는 조정장이 약세장으로 들어설 가능성은 20%야라는 것입니다. 증시가 10% 이상 하락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다 못해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내리막세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과연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일까요? 실제로 조정장이 약세장으로 악화되는 경우는 5번 중 1번도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깨닫는다면 매도 버튼을 누르고 싶은 충동에서 보다 쉽게 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 폭락의 공포를 잠재우는 세 번째 팩트는 시장의 흥망을 지속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뱅가드 그룹의 창립자 존 보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최고점일 때 탈출의 바닥일 때 다시 진입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안다는 사람도 못 봤지요.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가 예언자들의 유일한 장점은 점쟁이들이 용해 보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시장 예측가들의 말만 믿고 투자를 임하는 것은 절대 장기적으로 재정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시장 폭락의 공포를 잠재우는 네 번째 팩트는 주식시장은 단기적 후퇴는 있을지언정 꾸준히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1980년부터 2015년 사이의 S&P 500 지수는 연중 평균 14.2% 하락을 했습니다. 달리 말해 지난 36년 동안 굉장히 주기적으로 주가 하락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때가 되어 겨울이 찾아왔을 뿐입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은 36년 중에서 27년간 상승했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기간 중 75%는 항상 상승세였다는 의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타격을 입고 우울한 소식만 들려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긍정적인 궤도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시장 폭락의 공포를 잠재우는 5번째 팩트는 약세장은 역사적으로 3에서 5년마다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조정장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며
시장은 대개 재빨리 반등하고 장기적으로는 항상 상승세를 그립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지배했던 두려움은 반대로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1900년부터 2015년까지 115년 동안 약세장이 발생한 것은 34번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평균 3년에 한 번꼴입니다. 최근에는 그보다도 더 드물었습니다. 1946년 이후로 70년간 약세장이 발생한 것은 14차례, 즉 5년마다 한 번꼴입니다. 따라서 기준이 언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역사적으로 약세장이 대략 3에서 5년마다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는 완벽하게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연구하면 사건의 발생 패턴에 대해 폭넓은 판단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증시가 진짜로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S&P 500은 약세장에서 평균 3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이상은 40%가 넘는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약세장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서 45일, 심지어 근 2년에 이르기까지 694일 다양하게 내도 약세장의 지속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1년 정도입니다. 겨울은 절대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봄은 항상 다시 옵니다. 시장 폭락의 공포를 잠재우는 6번째 팩트는 약세장은 강세장이 되고 비관주의는 낙관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2008년 은행들이 무너지고 증시가 자유낙하를 시작했을 때 세상이 얼마나 위태롭고 깨지지 쉬워 보였습니까? 2009년 3월 9일 마침내 주가가 바닥을 쳤고 그 후로 이어진 12개월 동안 S&P 500 지수가 69.5% 상승했다. 증시가 곤두박질 치나 했더니 다음 순간 역사상 가장 혈기왕성한 강세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지난 75년간 미국 시장에서 꾸준히 반복되었습니다. 워런 버핏 같은 슈퍼투자자들은 시장 전체가 암울한 분위기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투자의 긍정적 신호로 봅니다. 실제로 미국 역사상 모든 약세장에는 강세장이 뒤따랐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는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력은 미국 증시 장기 투자자의 삶을 상대적으로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장 폭락의 공포를 잠재우는 7번째 팩트는 가장 위험한 행동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락 시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최저점에서 사고 싶은 충동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경기장 밖에 앉아 있으면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15년까지 S&P 500 지수는 연평균 8.2%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20년 동안 최고 거래일 10일을 놓쳤다면 수익은 겨우 4.5%에 불과합니다. 20년 중 고작 열흘을 빠뜨렸다고 수익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최고 거래일 20일을 놓쳤다면 수익률은 2.1%로 줄어듭니다. 만약 최고 거래일 30일을 놓쳤다면 수익률이 0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JP모건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최고 수익을 올린 거래일 10일 중 6일이 최악의 10일 포함된 2주일 이내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두려움에 떨며 잘못된 타이밍에 주식을 매각한다면 뒤이어 찾아올 풍요로운 시기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참을성 있는 투자자들이 수익의 대부분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재정적 안정을 쟁취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증시 붕괴가 아닙니다. 바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재정적 성공의 필수적인 기본 규칙 중 하나는 시장에 참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배웠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금융 역사를 바탕으로 조정장과 약세장, 그리고 시장 회복이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장기적인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할 능력도 갖추게 됐을 것입니다. 겨울이 온 뒤에는 항상 봄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끝내려 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파이어가 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파이어 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어 연구소 소장 파이어 파파입니다. 파이어가 되는 그날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함께해요. 억만장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투자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질문입니다. 투자의 귀재들은 돈에 대해 각자 다양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지속 가능성이 뛰어난 공개기업이나 사기업에 장기적 투자를 합니다. 폴 튜더 존스는 거시경제학적 관점으로 투자에 임하는 사람입니다. 칼 아이콘은 실적이 낮은 기업을 인수해 주주들에게 이로운 전략을 취하도록 강요합니다.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공통된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4대 원칙은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를 성취하는 데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원칙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투자자가 들려주는 핵심 원칙 첫 번째는 돈을 잃지 마라입니다. 모든 위대한 투자자가 끊임없이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해야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입니다. 일단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벌을 벌 수 있을까? 또는 최대한 많은 돈을 벌거나 대박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투자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손해를 피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을수록 출발점으로 돌아가기는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투자를 잘못해서 원금이 50%로 줄었다고 해봅시다. 원금을 회복하려면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할까요? 대다수는 50%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해 50%를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을 50% 회복해도 돈은 7,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본전을 메우려면 아직 2,500만 원이 모자랍니다. 현실적으로 본전을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워런 버핏의 투자의 법칙이 나온 이유입니다. 첫 번째,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첫 번째 규칙을 잊지 마라. 또 다른 전설적인 투자자 폴 튜더 존스도 손실을 막는 데 집중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공격보다 수비가 10배는 더 중요하는 것입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레이 달리오는 주식 투자로 헤지펀드 역사상 최고액인 450억 달러를 벌었고 그의 순자산은 약 159억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런 위대한 투자자도 언제나 시장이 더 똑똑할 수 있으며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투자에 임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시장을 예측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예측이 잘못되더라도 괜찮도록 자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자산 배분이란 간단히 말해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적절한 비중으로 분산 투자하여 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항상 투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며 상승과 하락이 엇갈릴 수 있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위대한 투자자가 들려주는 핵심 원칙 두 번째는 비대칭 위험 보상을 따져라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큰 돈을 벌려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투자자들은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전설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이른바 비대칭 위험 보상이 수반되는 투자 기회를 노립니다. 다시 말해 게임에 승리하는 투자자들은 항상 최소한의 위험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투자자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폴 튜더 존스는 5대1 공식을 활용해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5달러를 벌기 위해 1달러의 위험을 끌어안습니다. 5대1 공식은 20%만 제대로 성공하면 됩니다. 바보라도 할 수 있는 일지죠. 80%를 틀려도 돈을 잃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가령 폴이 100만 달러의 투자를 5회했는데 그중 4회를 실패한다면 400만 달러를 잃습니다. 그러나 5회째 성공하면 500만 달러를 벌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500만 달러의 원금을 고스란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 폴의 성공률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5회의 투자 가운데 2회 성공을 거의 5배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의 초기 투자금 500만 달러는 이제 1000만 달러가 됐습니다. 즉 그는 60%나 실패하고도 자산을 2배로 늘린 것입니다. 폴 튜 존스의 5대1 공식을 이용하면 불가피한 실수를 저질러도 게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고 패턴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비대칭 위험 보상을 따르는 한 가지 방법은 침울함과 비관주의가 충만해 있을 때 저평가된 자산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조정장과 하락장은 당신의 재정적 삶의 최고의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세상은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사고와 차분한 마음으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사방을 둘러봤더라면 어마어마한 기회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시장에 헐값으로 나온 물건들이 발에 채일 정도로 굴러다녔으니까요. 예를 들어 한때 최고가가 57달러 하던 시티그룹의 주가가 주당 97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ATM 수수료보다 더 싼 가격으로 대기업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97센트짜리 주식은 5달 뒤에 주당 5달러로 치솟았고 하락장에서 기회를 잡았던 투자자들은 50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워런 버핏 같은 가치 투자자들이 약세 시장이 될 때마다 입맛을 다시는 이유입니다. 혼란의 시기는 그들에게 바닥까지 떨어진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방 위험에는 한계가 있으나 상향 가능성은 어마어마하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대칭 위험 보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위대한 투자자가 들려주는 핵심 전략 세 번째는 세금 효율을 최대한 높여라입니다. 투자자들이 많은 수익을 냈더라도 수익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증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전 수익보다 순수익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금은 생각하지도 않고 투자 수익만 높다고 기뻐하는 것은 자기 기만에 불과합니다. 투자에서 자기 기만은 돈이 많이 드는 악습입니다. 그러니 눈가리개를 빨리 벗고 현실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억만장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극히 애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가 진짜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제하고 남은 최후의 숫자야말로 진짜 재산이자 소비하고 재투자하고 타인을 위해 기부도 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합법적인 수단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전혀 비도덕적이거나 부정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액티브 펀드, 그 중에서도 특히 거래를 자주 하는 펀드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인덱스 펀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주식 거래가 최소한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즉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한 장점입니다. 세금은 아주 중요합니다. 누군가 꽤나 솔깃한 투자 기회를 제시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순수익인가요? 그러면 대개 상대방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요, 총수익입니다. 순수익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순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투자자가 들려주는 핵심 전략 네 번째는 분산 투자하라입니다. 투자 전략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피린스턴 대학의 버튼 멜킬 교수는 효과적인 분산 투자 방식으로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국채 등 하나의 자산에 올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산군 내에서도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업이나 하나의 NPL 또는 허리케인에 날아갈 수 있는 해변과 부동산 한 곳에 돈을 전부 투자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시장, 국가, 통화에 걸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는 지구촌 경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국에만 투자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세요. 네 번째는 장기간에 걸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투자할 적합한 시간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꾸준히 쌓아 올린다면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장기간에 걸쳐 늘릴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스웬스는 정말로 중요한 6가지의 자산군에 투자하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6가지 자산군이란 미국 주식, 해외 선진시장 주식, 해외 신흥시장 주식, 부동산 투자 신탁, 미국 장기 국채, 물가 연동 국채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산의 15% 이상을 서로 연동되지 않은 좋은 투자 대상에 배분하세요. 훌륭한 투자 대상일 필요도 없습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은 나란히 움직이지 않는 매력적인 자산을 보유하라는 방침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비결입니다. 레이의 경우에는 주식, 채권, 금, 원자재, 부동산 그리고 그 밖에 대한 투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4대 핵심 투자 원칙을 알고 있는 수수 엘리트 투자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4대 원칙을 항상 준수한다면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놀랍도록 높아질 것입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파이어가 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파이어 연구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